네, 안녕하십니까. 코드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은 그 PX4의 마이크로 RB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저희 유튜브 멤버십 전문가 과정 교재입니다. 전문가 과정 교재의 링크 그쪽에 그 저희 어, 유튜브 그 게시물 쪽에 보시면 저희 그 전문가 과정 교재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쪽 게시물 쪽에 그 전문가의 공유 자료 쪽에 그 교재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쪽 교재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저희 그 교재에 보면 지금 그 PX4에서 로스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마브로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PX4에서 권장하는 거는 이제 이 마이크로 RB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마이크로 RB는 그 자체가 로스트이기 때문에 그 뭐 로스트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겁니다. 네, 마이크로 RB.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PX4 펌웨어를 보면은 그 메시지 통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마브링크도 있지만 마브링크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고요. 그 내부적으로 그 이제 모듈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는 다 마이크로 RB를 통해서 이제 펌웨어에서 어플리케이션과 통신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RB는 사실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 PX4에서의 메커니즘이고요. 이 마이크로 RB를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펌웨어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알아야 되고요. 또 이제 마이크로 RB 자체가 러스트를 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워크플로우이기 때문에 그 로스2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 마이크로 RB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PX4는 로스트에서 그 이제 뭐 마브로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브로스가 로스2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로스2를 다 지원할 수도 있는데요. 이 로스2는 그 XRC DDS를 사용을 하죠. 이 미드웨어입니다. 미드웨어. 그래서 로스2는 이제 로스1하고의 큰 차이점이 이 미드웨어가 들어갔다라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미드웨어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거를 쓸 수 있지만 그 XRC DDS PX4에서는 XRC DD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스2와 PX4의 통신 미들웨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면요. 이 DDS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전 이 로스2가 나오기 이전부터 사실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그 통신 메커니즘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그 게이트웨이 또 내지는 뭐 버퍼 브릿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로 이전부터 있던 건데요. 이걸 이제 로스2에서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을 하신 분들이나 프로그래머들이나 뭐 시스템 프로그램 쪽에 그 어떤 이제 통신 프로그램 같은 것들 해보신 분들은 이 미드웨어에 대한 경험이 있을 건데요.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역할은 이제 그 DDS라는 애가 이제 중간에서 양단의 어떤 시스템과 시스템끼리 통신을 할 적에 어떤 메시지를 연결을 해주고 또 그 메시지를 중간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중간에 이제 버퍼 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담았다가 보내주는, 또 그리고 이제 왔는데 상대편이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일정 기간이나 또 내지는 뭐 그거는 이제 세팅하기 나름인데요. 이제 그 데이터를 메시지를 보관을 해놨다가 통신이 가능해지면 전달을 해주는 그런 일종의 큐나 버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DDS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RTPS 메커니즘, 통신 메커니즘을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DDS와 이제 에이전트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와 이제 클라이언트들 간에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각 그 통신을 하는 이제 그 PC라든지 뭐 이제 에이전트 그 자체 하고 통신을 하기 위한 이제 일종의 이제 서비스 클라이언트 쪽에 설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XRC DDS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미드웨어인데요. 미드웨어에 보면은 이제 에이전트와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부분은 이제 메인 시스템 쪽에 설치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로스를 사용하게 되면 로스2가 설치된 PC 내지는 서버에 이제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PX4 펌웨어, 픽스호크 펌웨어 FC에서는 FC 안에 펌웨어에 XRC DDS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X4는 자체적으로 XRC DDS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따로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사용을 하면 그냥 그 DDS를 이미 들어가 있는 펌웨어에 들어가 있는 XRC DDS 클라이언트를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쪽에 로스 쪽에 이제 PC에서 우리 이제 PX4의 펌웨어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PX4 쪽에서 이제 그 게시하는 토픽을 구독 또는 또 이제 로스2 쪽에서 PX4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도록 토픽을 발행을 해서 토픽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로스2에서 보면 그 토픽과 서비스가 있잖아요. 또 액션도 있고 뭐 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RB에서는 그 토픽을 사용합니다. 토픽. 서비스나 액션은 사용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사용하기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신할 수 있는 프로토콜은 뭐 UART 즉 시리얼 포트죠. 시리얼 포트나 UDP, TCP 또 내지는 뭐 다른 프로토콜들을 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토픽들은 PX4에 DDS topics.yamls라는 파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이제 링크를 가보시면요. 우리 펌웨어에 안에 보면 소스 디렉토리에 모듈 디렉토리 밑에 XRC DDS 클라이언트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이 클라이언트 디렉토리 밑에 DDS topics.yaml이라는 YAML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YAML 파일에 이제 토픽이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정의되어 있는 토픽들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PX4와 주고받을 수 있는 토픽들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개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발행하는 토픽들이 보면, 그러니까 펌웨어에서 이제 뭐 PC나 뭐 클라이언트 PC나 뭐 서버 쪽으로 보내주는 발행하는 토픽들이죠. 토픽들이 보면은 뭐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 서브스크립션 하는 것도
예,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블링크 같이 엄청나게 많은 그 전문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토픽 안에 이 정의되어 있는 타입의 데이터 타입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블링크와는 좀 다른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그 자세한 설명은 마이크로와이비 메시지 참조 쪽에서 보시면, 그 BX4 도큐먼트 쪽에 마이크로와이비 메시지 레퍼런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 레퍼런스 쪽을 보시면 각각의 토픽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토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드론에 아밍을 건다, 라고 하면 아밍 체크, 아밍돼 있는 상태를 그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밍 체크 리퀘스트 같은 토픽들 볼 수가 실행하면 되는데요. 그 아밍 체크 리퀘스트라는 마이크로와이비 토픽 메시지를 보면 보내주는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타임 스탬프 하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아이디만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배터리 스테이터스 같은 것들은 보면 배터리 스테이터스 내용을 보면 뭐 배터리 볼트, 전류, 뭐 에버리지, 그 다음에 뭐 지금 방전량, 뭐 남아 있는 양, 뭐 스케일, 뭐 그런 것들, 온도, 뭐 셀 카운트, 뭐 이런 것들 쭈루룩 나와 있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져다가 이 토픽을 가져다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홈 포지션, 뭐 홈 포지션 같은 것들,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홈 포지션 정보, 이런 것들 이제 XYZ 로컬 그 포지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도 경도 좌표 여기 그런 것들 볼 수가 있고요. 뭐 HTOP, HTOP, 그 HDOP, LPOS, 이런 것들, 포지션 정확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그 기체를 이동시킬 때 기체를 이제 이동시키기 위해서 쓰는 이런 이제 트레젝토리 셋 포인트, 이런 것들이 이제 마블링크에서 보면은 셋 포지션 타겟 로컬 NED라든지 셋 포지션 타겟 글로벌 INT 같은 이 그 오프보드 커맨드들이 보면은 이 트레젝토리 셋 포인트 이런 이제 마이크로 ORB 토픽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션 NED 로컬 포지션을 이제 전달을 해주죠. 이렇게 포지션, 벨로시티, 가속도, 저크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오프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커맨드죠. 근데 이제 토픽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셋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현재 상태 정보 같은 거 베이클 앵귤러 벨로시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현재 상태, 또 그리고 자세 정보, 베이클 어티튜드 셋 포인트, 어티튜드 셋 포인트가 들어간 거는 다 이제 그 오프보드에서 그 우리가 이제 자세를 제어한다든지 또 이동을 시킨다든지 가속도를 바꾼다든지 저크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일종의 커맨드라고 보시면 돼요. 셋 포인트 들어가 있는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베이클 커맨드. 베이클 커맨드는 이제 오토 모드에서 동작하고 있는 그 마블링크의 그 전문들이 여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토픽의 개수가 적은 게 여기에 이제 그 베이클 커맨드라는 토픽 안에 보면은 예, 베이클 커맨드들, 예, 마블링크의 커맨드 전문 있잖아요. 예, 마블링크 커맨드 전문들이 이쪽에 그 상수값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마블링크 커맨드 중에 뭐 내비게이션 암디스암 같은 것들, 뭐 내부 테이크오프 이런 것들, 예, 테이크오프 22번 전문인데 전문 번호 똑같이 돼 있죠. 22번. 예, 마블링크 커맨드, 예, 테이크오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많이 쓰이는 400번 전문 같은 거, 예, 마블링크 컴포넌트 암디스암 전문 같은 것들 400번 전문으로 예, 여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X4에서 우리가 이제 마블링크로 오토 모드로 동작시켰던 커맨드 전문들 있죠. 예, 그 커맨드 전문들은 여기 베이클 커맨드의 토픽에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 마블링크 커맨드 이 전문은 베이클 커맨드 전문은 토픽이죠. 베이클 커맨드 토픽은 중요한 토픽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마블링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블링크 알고 있어야 이제 이 전문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고, 이 전문을 이제 보내줄 적에 우리가 이제 파라메타 7개, 이 7개를 채워서 보내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전문이고요. 베이클 커맨드 토픽. 그 다음에 이제 뭐 베이클 컨트롤 모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컨트롤 그 베이클 그러니까 드론을 뭐 이동을 시키거나 뭐 그 제어할 때 뭐 매뉴얼 모드로 할 건지 오토 모드로 할 건지 오프보드 모드 할 건지, 그 다음에 포지션을 뭐 이동시킬 건지, 그 속도를 변경할 건지, 뭐 고도를 뭐 알티튜드 모드를 이네이블 시킬 건지, 뭐 상승률, 상승 속도를 바꾼다든지, 가속도 바꾼다든지, 자세 변경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그 우리가 이제 플래그로 불값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보드로 우리가 이제 그 셋 포인트 넘겨줄 적에 이 마이크로 ORB에서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셋 포인트를 2Hz 이상 계속 줘야 되죠. 계속 줘야 오프보드 모드가 유지가 되고요. 셋 포인트를 계속 주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자세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플래그 컨트롤에서 오프보드를 이네이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티튜드도 이네이블 시켜주고, 요거를 둘 다 true로 전달을 해줘야 이제 오프보드 모드의 어티튜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픽이 되겠고요. 마이크로 컨트롤, 베이클 컨트롤 모드. 뭐 베이클 글로벌 포지션은 이제 GPS 위치 이용해서 GPS로 이동시키는 명령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토픽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다 한번 우리가 쭉 훑어보시고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들어가는 게 그 순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베이클 오도메트리는 현재 이제 그 지금 오도메트리 기체에 오도메트리 그러면 이제 포지션, 오리엔테이션, 벨로시티 그 세 가지의 정보가 이제 그 중심이 되는 정보가 이제 오도메트리가 되겠죠. 오도메트리 로스에 정의된 오도메트리하고 비슷합니다. 쿼터니언으로 나오고요.
베이클 스테이터스 지금 기체 상태, 여기 있는 상태 정보들, 예, 이런 것들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이제 토픽 메시지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네,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제 메시지 보면은 이제 버전드 메시지가 있고 언버전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이제 차이점은 버전드 메시지는 버전이 계속 바뀌는 메시지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그 외부 통신 주로 이제 외부 통신하고 주로 이제 담당하는 그런 이제 토픽들이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외부에서 이제 어떤 명령을 받는다든지 뭐 그 명령을 이제 외부로 보내주는 그런 토픽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홈 포지션, 뭐 이런 뭐 매뉴얼 컨트롤 셋 포인트, 뭐 베이클 어티튜드, 트레젝토리 셋 포인트 이런 것들 다 이제 뭐 오프보드에서 이제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토픽들이잖아요. 뭐 베이클 오도메트리, 뭐 이런 토픽들, 로컬 포지션,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그 외부 쪽으로 주변 이제 다른 시스템에 이제 상태 정보를 보내준다든지 또 이제 받기 위해서 명령을 셋 포인트 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런 토픽들은 이제 주로 그 버전드 메시지라고 해서 이제 외부하고 통신하기 위한 그런 이제 토픽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픽은 보면은 안에 이제 메시지 버전이라고 요게 이제 하나가 정의가 돼 있어요. 상수값으로. 그래서 메시지 버전이 들어가 있으면 요건 이제 그 이제 계속 이제 다른 시스템하고 통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메시지 버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메시지가 이제 버전드 메시지고요. 언버전드 메시지는 이제 펌웨어 내부에서 쓰는 메시지들입니다. 토픽들이죠. 펌웨어 내부에서 쓰는 토픽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토픽을 직접 컨트롤할 일은 별로 없고요. 우리가 이제 펌웨어 안에서 FC 안에다가 내가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뭐 이러면 이제 이런 토픽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외부 시스템하고 통신할 적에는 뭐 많이 쓰이지 않고 사용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거의 이제 고정된 토픽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쓰는 토픽들, 내부적으로 쓰는 토픽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얘는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메시지 참조는 아까 그 마이크로알비 레퍼런스 사이트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마이크로알비 메시징은 이제 기본적으로 로스이기 때문에 퍼블리케이션 하는 발행하고 구독하는 그런 형태의 메시징 API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펌웨어 자체가 로스는 아닙니다. PX4는 자체적으로 로스는 아니고 이제 로스와 비슷한 이런 토픽을 발행하고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메카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조가. 그래서 마이크로알비는 이제 퍼블리시 subscribe라는 API 펑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C++로 되어 있습니다. 펌웨어가. 펌웨어 내용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C++ 코드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마이크로알비 프로그래밍 할 적에는 C++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외부에서 로스 프로그래밍 하실 때는 로스에서 뭐 파이썬으로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펌웨어 안에 마이크로알비의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할 적에는 C++로 프로그래밍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코드에서 이제 토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인클루드해서 그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야물에 정의되어 있던 그런 형태의 메시지 타입을 그
토픽 네임 점 헤더 파일, 헤더 파일을 포함을 시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뭐 간단한 예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면 시트를 한번 이용해서 그리고 뭐 리스트 파일스라는 이런 걸 실행시켜 보면 이게 이제 그 obj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들 보는 그런 명령이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토픽에 그 발행되고 있는 그 토픽의 그 내용, 내용을 보려면 리스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요. 센서 억셀러레이터, 센서 가속계의 상태를 주는 토픽이죠. 그래서 센서 억셀 이렇게 치면 우리가 이제 센서 억셀이라는 토픽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가속계 상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X, Y, Z 가속도 값 들이 나오게 되고요. 뭐 이런 정보들 이렇게 이제 리스너라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토픽에 지금 현재 발행되고 있는 토픽의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이크로 URB 탑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URB 탑 명령을 치면 지금 현재 이제 발행되고 있는 토픽들이 그 전체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발행되고 있는 주기 빈도 순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발행되고 있는 토픽들의 내용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Q를 누르면 빠져나오고요. 그래서 토픽의 이름, 그 다음에 다중 인스턴스 인덱스, 구독자 수, 지금 현재 이제 그 리스닝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죠. 그 다음에 헤르츠, 손실된 메시지 수, 그 다음에 대기열 크기, 이런 형태로 q 사이즈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다중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개의 인스턴스 토픽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제 그 ORB Advertise Multi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다중 인스턴스 토픽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멀티태스킹 일종의 이제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내부적인 메커니즘입니다. API에 대한 내용은 그 플랫폼의 커먼의 마이크로RB 매니저.hpp 여기에 이제 그 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이크로RB에서의 그 펑션들을 이쪽에서 참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헬로스카이 이거 예제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펌웨어에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FC 펌웨어 안에서 우리 실행시키는 어플리케이션 예제 파일인데요. 간단하게 뭐 만들어서 해보시면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우리 펌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 여기서 우리 헬프 해보시면 지금 어플리케이션들 펌웨어 안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여기 이렇게 리스트 목록이 나오거든요. 예,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얘가 이제 심플, 이 프로그램 이름 뭐였더라? PX4 심플 앱, PX4 심플 앱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인데요. PX4 심플 앱 실행을 시켜 보시면 지금 현재 헬로 스카이 찍고 그 다음에 가속계의 정보를 5개를 찍고 종료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제 코드에서는 우리가 지금 헬로 스카이만 나와 있는데 여기 뒤쪽에 보면 그 가속계도 출력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은 이제 px4 플랫폼 커먼 로그점 헤더 여기에다가 이제 px4 인포 요거 헬로 스카이 찍어주기 위해서 요거를 인클루드해서 쓰는 거고요. CMake 만드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센서 데이터 마이크로 RB 구독과 출력 여기에서 이제 그 가속계 정보 가져오는 것들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센서 컴바인드라는 토픽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센서 컴바인드라는 토픽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사용하는데 센서 컴바인드 토픽 아까 우리가 이제 메시징 참조 쪽에 여기 보시면은 내부적으로 컨버전 뒤에 센서 컴바인드 토픽이 여기 있죠. 그래서 센서 컴바인드 그 토픽의 내용을 보면 가속계 정보가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로에 대한 가속계 자이로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MU의 상태 정보 볼 때 사용하는 IMU의 상태 정보를 이제 전달할 때 이 토픽을 사용하시면 되는 이 토픽이고요. 많이 쓰이는 토픽입니다. 그래서 센서 컴바인드 토픽을 사용하기 위해서 센서 컴바인드 점 헤더를 인클루드 하고요. 그 다음에 센서 서브스크라이브 이제 파일 디스크립션 핸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orb subscribe라는 펑션으로 orb id에서 센서 컴바인드 해주면 이제 센서 섭 하기 위한 이제 토픽의 핸들을 가져오게 되고요. 이 토픽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가져오기 위해서는 폴이라는 이제 시스템 호출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제 포식스 기본 API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뭐 CPU 사이클을 우리가 이제 크게 소비하지는 않는 이제 그런 토픽이고요. orb subscribe에서 센서 컴바인드의 subscribe 핸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값을 가져오기 위한 구조체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px4 폴을 가지고 토픽을 읽어오게 되죠. 그래서 읽어와서 그거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출력을 해주게 되고 1초에 한 번씩 가져오는 걸로. 그래서 이제 실행되는 이제 전체적인 소스는 뭐 이런 형태로 되게 되겠고요.
내용을 보시면 5번 가져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계 정보만 자이로는 빼고 가속계만 정보만 출력을 하게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이 되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PXPro 심플 앱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알비 메시지 레퍼런스 쪽은 뭐 아까 우리 본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스에서 우리 이제 그 사용할 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